안녕하십니까, 이유진입니다. 폐막한 중공 제19기 육중전회에서 제3차 역사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중이 대적으로 주장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즉 투표 용지, 여론조사, 국민투표, 토론 등도 없이 국민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방송에 따르면 육중전회에서 앞으로 중공의 발전 모델에 대한 기조로 당의 지도 견지, 인민지상주의 견지, 이론혁신 견지 등 10가지 견지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넉대의 지도력을 견지하면서 양무리의 안전 우위를 견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넉대의 지도력을 견지한다는 것은 투쟁과 혁명을 견지하여 싸우는 것이며 결국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새로운 10가지 견지 사상은 그 내포가 깊다. 즉 세상을 단절시킨다, 쇄국한다, 백성을 다스리는 5가지 통제수를 견지한다, 3년 동안 풀만 먹기를 고집한다, 거짓말로 나라를 다스린다,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부패로 부패를 다스린다, 독재로 자신감을 고수한다, 세계화 동등성을 견지한다라고 비꼬았습니다. 프랑스 방송은 육중전회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중공중앙정책연구실 장진치엔 주임은 시진핑을 신교의 교주처럼 지켜 세운 것은 그가 계속 정권을 잡겠다는 어중을 확실히 인정하는 과거사와 무관한 당 차원의 결의가 필요함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물론 사마소 야심처럼 시진핑의 속내를 네티즌은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네티즌은 중화민국 초대 총통 유엔스카이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왕정을 바꾸어 쫓겨나 중국 역사상 최단명 황제가 된 역사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감회를 표했습니다. 2018년 초 중공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을 연속 2회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시진핑의 무기한 집권을 가능케 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그들이 14억 인구를 대표한다고 해도 믿어야 한다. 그들이 지구인을 대표한다고 해도 믿어야 한다. 그들이 외계인을 대표한다고 해도 믿어야 한다면서 나는 믿지 못한다는 것을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시대의 부름도 아니고 역사적 선택도 아니고 민심의 흐름은 더더욱 아닙니다. 대세를 거스른 움직임이 오만방자하지만 두려움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외부에서는 중공의 1대1로 인한 채무 함정 외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친중 성향의 스리랑카가 이 함정에 빠져들어 중공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공 부채가 쌓여있는 스리랑카는 보유 외환이 바닥나게 되었고 내년에도 15억 달러의 외채 만기가 도래하는 등 경제가 파탄 직전이라고 합니다. 스리랑카 외채의 15%를 지고 있는 중공은 그동안 자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스리랑카의 이익을 침해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는 스리랑카가 일찍이 중공의 빚을 갚지 못해 남부 한반 토타 항구를 99년간 중국에 빌려준 뒤 다시 99년 더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가 재협상을 통해 항구를 되찾아 오려 하자 중공이 강력하게 거부한 것은 한반 토타항을 통해 인도양을 내다보고자 하며 유럽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리랑카가 중공의 유리멘탈을 깨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BBC에 따르면 스리랑카 정부는 5월 모두 화학 비료 수입을 중단하고 세계 최초의 완전 유기농업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중국 칭다오 하이더 그룹으로부터 유기비료 99,000톤을 구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나온 1차분 유기비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리랑카 농업부 아잔타데 실바 국장은 BBC에서 사료 테스트 결과 비료가 무균 처리되지 않았다라며 박테리아를 일부 찾아냈다며 당근과 감자 등 작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칭다오 하이더 그룹은 스리랑카 언론이 독성, 폐기물, 오염 등의 표현을 써가며 중공 기업과 중공 정부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스리랑카 국가식물검역국이 비과학적인 검사 방법과 결론을 내린 것은 국제동식물검역 공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스리랑카도 발칵 뒤집혀 현지 법원이 국영 스리랑카 인민은행에 900만 달러의 대금 지급을 정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콜롬보 주재 중공 대사관은 이 은행을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칭다오 하이드는 스리랑카 국가식물검역국에 8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1월 13일 화추잉 중공 외교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13개의 만두 사진을 올렸다가 시진핑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특별히 상하이 사투리로 13점의 해석을 화추닝의 트윗 아래에 붙였습니다. 13점의 의미는 치라는 뜻이며 바보, 즉 일하는데 머리가 없거나 행동이 경박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수, 절강, 방은 외에 광동어도 13점의 설이 있는데 모두 뜻이 비슷합니다. 지난해 화추닝이 시진핑과 사담 후세인을 처형하는 그림에 좋아요를 클릭한 데 이어 두 번째 공개 모욕이라는 네티즌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2020년 2월 16일 언론에 포착된 화추닝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천안문 사태의 주역 탕바이차오가 시진핑 공산당 총석에게 보낸 태진과 중국 인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클릭했습니다. 당시 언론의 주목과 함께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화추닝의 트윗에도 누리꾼들의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화씨 아주머니는 담이 크시네요. 감히 만두 사진을 보내다니. 그것도 지진급 만두 사진을. 이런 일이 담장 안에 있으면 차를 마시러 가야 한다. 화씨 아주머니는 나라 안보를 암묵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제국주의와 외세가 부추긴다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이 각국과 방공의 경험을 공유했고 후에 화추닝이 육중 전에 만두 사진을 보냈는데 외교부가 방공 최고 사령부가 된 거 아닌가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소리는 인도 북동부에서 반정부 무장 세력이 매복 공격을 감행해 인도 육군 대령 1명을 포함해 7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육군 대령은 11월 13일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주에서 그가 지휘했던 육군 소속 준군사 조직 아삼 소총대의 전진 캠프를 둘러본 뒤 기지로 복귀하던 중 매복 공격을 받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인도 누델리 TV는 마니푸르 인민해방군과 마니푸르 나가라 인민전선이 연합해 토요일에 매복 공격을 감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마니푸르주 수석 장관 바이런 싱은 준군사 부대는 이미 이들 급진자들을 쫓기 시작했다며 범인들은 법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트윗에서 오늘 숨진 군인과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들의 희생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요일의 매복 공격은 인도 보안군이 2015년 6월 4일 이후 마니푸르주에서 받은 첫 대규모 공격이었습니다. 나가라의 반군은 2015년 6월 4일 마니푸르주의 찬델 지역에서 인도군 차량 행리를 매복 공격하여 최소 20명의 군인이 사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